정말 간만에 XRP 관련된 소식들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자 1달러를 내주고만 XRP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거래소 업비트가 XRP 보유자 대상으로 솔로제닉 에어드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냅샷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찍히게 될 예정인데 업비트가 솔로제닉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다른 국내 대형 거래소들도 이에 질세라 솔로제닉 에어드랍을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XRP 가격은 솔로제닉 에어드랍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약간 크리스마스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루 거래소가 송버드의 분산형 오라클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기사를 검색해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영국 쪽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이자 리얼비전TV의 CEO인 라울 파리 형님, 작년에 그는 XRP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당시 그는 나는 XRP에 대해서 관심은 좀 가지고 있지만은 매수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 후에 조용히 슬며시 매수를 좀 했었다라고 합니다. 1년째 XRP를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RP를 왜 매수를 했느냐? XRP는 활용 사례가 있으며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전에서 만약에 리플사가 승리할 경우에 급등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해가지고 XRP를 매수해서 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소송이 내년쯤 해가지고 합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빵형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2022년 XRP 소송이 끝나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제 나왔었던 소식으로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어제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청문회를 가졌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브라이언 브룩스였었습니다. 브라이언 브룩스, 코인베이스 법률 자문 출신으로서 미국의 통화감독국 청장 자리, 그리고 바이낸스 US의 CEO, 그리고 지금은 빗퓨리 그룹의 CEO로서 자리를 역임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는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길래 XRP 커뮤니티를 이렇게 들뜨게 만들었었을까? 관련된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자, 해당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당신의 제안을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브라이언 브룩스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어째서 사람들이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무조건 안전하며 새롭게 나오는 상품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만약 블록체인 기반의 대출 사업을 출시한다면 이를 두고 어째서 내가 은행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에 내가 XRP를 증권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미국 거래소대에 XRP를 상장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문제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다른 자산들과 확연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암호화폐를 보고 각각의 암호화폐들은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앱에서 활용된다라든지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사람들이 해당 암호화폐를 특정 가격에 사고 팔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여라. 그냥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해당 소식과 함께 XRP 가격은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내 거래소들, 코인베이스 등등에서 XRP는 재상장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상장을 위해서라면 이 소송이 먼저 끝나는 것이 수순이겠죠. 자, 아무튼 미국 청문회에서 XRP 이름이 거론되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 커뮤니티 멤버가 XRP 활성화 주소수의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7년도 불장 때 XRP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었죠. 그때 당시 활성화 주소 숫자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활성화 주소 숫자를 살펴보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XRP를 보유하게 되었는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XRP 활성 주소 숫자만큼 XRP 가격도 오를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참고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11월 25일 트위터상에 공유된 것이긴 한데요. 제드 맥케일럽 마지막 XRP 물량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팔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3개월째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제드 맥케일럽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 근데 제드 맥케일럽 같은 경우는 너무 부자입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좀 안 판다라고 해가지고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자, 그래서 그는 귀찮아서 안 팔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깜빡해서 안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XRP 만들었는데 조금은 기념으로 갖고 있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팔고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팔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일단 그가 들고 있는 마지막 물량을 아직까지는 던지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11월 말 이후로 아직 던졌다라는 소식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들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XRP 정보 관련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이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